우리가 아까 앞에 세션에서도 지금 계속 에너지 우리 공공과학 쪽에서 화공공학 쪽에서 대천의 분야에서 뭘 기존의 화석연료가 아닌 다른 소스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싶어지는 우리가 이번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광화학적 에너지 기술자로 광화학적 수소재 기술하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지금 이제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제 에너지 소스를 가져올 수 있겠냐 하는 큰 분야로서 지금 보면은 이제 열화학적으로 수소를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앞에 또 있었습니다만 이제 생물학적으로 수소를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광화학적으로 수소를 만드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의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물로부터, 그다음에 에너지원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쓸 수 없는 헬이라든가, 그다음에 태양빛이라든가 어떤 이런 현재 우리가 쓰지 않는 어떤 자연계의 어떤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수소라는 이 에너지, 대체 에너지, 앞으로의 미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인 이 수소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이 광학적 기술은 이제 쉽게 하겠어 그냥 우리가 방충매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대여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연구 사항, 그다음에 연구 진척 사항,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간략히 30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이해하시겠지만,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물을 분해하는 데는 열역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전기화학적으로 환산하게 되려면 1.23V의 에너지 포텐셜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걸 우리 이제 하나의 에너지를 표시를 하게 된다면, 전자 하나당 1.23전자볼트 해당되기 때문에 1.23전자볼트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이걸 우리가 광촉매나 어떤 광학적 시스템을 써가지고 이걸 분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열역학적으로 필요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버 포텐셜들이 필요한데 보통 한 0.6에서 1전자볼트 정도 에너지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금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전자나 전공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화학적으로 광학적으로 반응을 해서 우리가 물을 산화시키거나 환원시켜서 이걸 이제 수소를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전자나 전공이 이동에 들어가는데 그런 포텐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력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보다도 더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데이터는 지금 우리가 지금 광학적이라는 것은 광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가 태양빛을 궁극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태양빛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가시광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한 380에서 750 정도, 보통 쉽게 하면 한 400에서 700나노 정도의 빛이 우리 가시광 영역이고, 그래서 그것이 대충 한 4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파장 쪽에 에너지 값이 더 큰 단파장 쪽은 보통 한 4% 내지 5% 정도, 나머지 한 50% 정도가 우리가 보통 이제 열선이라고 해당되는 IR 쪽에 해당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광학적으로 이게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3 전자볼트에다가 우리가 오버포텐셜 한 0.6V 정도 보태게 된다면 한 1.8 전자볼트 정도 필요하거든요. 최소한 그렇다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빛이라는 것은 거의 지금 가시광 영역 이하, 다시 말하면 더 단파장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열선이라고 쓰는 태양열이라고 하는 부분들, 잘 이해하시면 태양광하고 태양열이라고 말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래서 IR 쪽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태양열을 이용한다고 그러고 가시광 및 우리가 자해광을 이용하는 쪽은 우리가 태양광을 이용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광을 이용하는 쪽은 보통 우리가 태양전지라든가 오늘 말씀드린 광촉매 쪽은 우리가 태양광을 해당되는 가시광이라든지 UV 쪽을 이용을 하게 되고 우리가 보통 이제 태양열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IR 쪽을 이용을 하게 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제 가시광 내지 어떤 이제 자해광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승리를 가진 우리가 광촉매를 개발해야만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태양빛을 이용을 해서 수소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광촉매 시스템이라는 것은 보통 모든 것을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 캐피탈라이징을 해야 되는데 기준으로서 우리가 보통 잡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에어매스를 해가지고 에어매스 1.5 컨디션이라고 보통 이 정도의 에너지 값이 되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적도에서 머리 꼭대기에서 90도로 태양빛이 내리쬐을 때 그때를 우리가 에어매스 1.0라고 하고 그다음에 공기가 하나도 없는 이제 예를 들면 대기권 밖에서 그때 바로 내리쬐는 빛을 에어매스 제로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에너지 값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해질성 있는 값으로서 잡는 것이 보통 mx 1.5고 이것은 우리가 한 48도 정도 머리로부터 한 48도 정도 기울어졌을 때 그 빛의 세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태양전지라든가 태양광을 이용하는 어떤 소스들도 보통 이제 우리가 기준 조건으로 잡는 것이 이 정도의 빛을 스탠다드 조건을 잡아가지고 이 조건에서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떤 성능을 나타내냐 이런 조건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이해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광청매라는 것은 잘 아시죠? 그리고 빛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광청매라는 것은 우리가 반도체 촉매이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빛에 의해서 전자가 익사이팅 돼가지고 한 쌍의 전공과 전자를 만들게 되고 그런 전자는 물을 환원시켜서 수소를 만들게 되고 전공은 물을 산화시켜서 산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게 되면 물 한 분자에서 수소 한 분자하고 산소 반 분자가 얻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광청매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면 효율이 낮다는 거 하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항상 이제 물에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부식이나 프로저지라는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대체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광청매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광청매 원리를 보통 우리가 광청매는 그러니까 반도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N타입과 P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N타입 주로 우리가 쓰는 것들은 N타입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제일 여러분 잘 아시는 티아우토 같은 것들 어떤 걸 산화물 반도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화물 반도체들은 대부분이 지금 이제 화물이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면 TiO2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TiO2인데 정확하게 예를 들면 스토이키메트가 1:2가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산화물들은 보통 보면 전부 다 이거 N-아이온 될 것이 어떤 결정 결함이라든가 그런 걸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억시전 N-아이온이 부족하기 때문에 N-아이온 부족함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타이탄 입장에서 볼 때는 익세스 일렉트론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익세스 일렉트론이 어떤 도너 역할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어떤 화물 반도체들은 N-타입의 어떤 그런 반도체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광청매가 N-타입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광청매 N-타입 같은 경우는 왜 보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일렉트로라이트라고 썼는데 이게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에는 어떻게 보면은 물이 이온화돼가지고 수소 이온하고 우리가 이제 수산화 이온하고 이렇게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촉매에서 이렇게 볼 때 이제 두 개의 촉매가 어떤 하나의 일렉트로라이트는 나름대로 어떤 이제 우리가 어떤 페럴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N-타입 반도체 같은 경우는 페럴리를 얘기되죠. 그럼 우리가 접촉을 하게 되면은 접합이 일어나면서 이쪽으로 접합이 일어나면서 어떤 이렇게 이제 광청매 자체의 이제 밴드의 어떤 밴딩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다 빛을 쪼이게 되면은 다시 이제 우리가 N-타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리버스 바이어스 같은 그런 이제 폴을 나타내가지고 다시 이제 밴드 플래팅이 일어나면서 이런 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빛이 쪼여지게 되면은 이 생긴 전공은 바로 수산화이온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산소를 산화시켜서 산소를 만들게 되고 이 전자는 바로 이동을 할 수는 없고 다른 페이스로 이동을 해가지고 만약 여기에 우리가 지금 다른 어떤 접촉매라든가 다른 어떤 이제 상대 전극을 우리가 접촉을 해놓는다 그러면 전자는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이제 수소이온하고 반응을 해서 수소이온을 환원시켜서 이제 수소를 만들게 됩니다. 어떤 이런 원리에서 작동을 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항상 예를 들면 물을 환원시키는 이 포텐셜하고 물을 산화시키는 이 포텐셜보다도 이 광청매 밴드 갭은 항상 이제 더 폭이 넓어야 된다고 볼 수 있죠. 이쪽보다는 더 네거티브, 포지티브해야 되고 이 밴드 엣지가 예를 들면 이제 밸런스 밴드 엣지가 이 물을 산화시키는 밴드 이 포텐셜보다는 훨씬 더 이제 포지티브해야 되고 이쪽보다는 훨씬 더 네거티브해야 된다는 것을 이 두 것을 안에가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P타입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P타입이기 때문에 밴드가 이제 밴딩이 반대편으로 일어나면서 역시 같은 원리에 해가지고 우리가 이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다이렉트리 이제 수소가 이 전자는 바로 이제 수소이온하고 반응을 해서 환원시켜서 수소를 만들게 되고 예를 들면 전공은 반대편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물을 산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반드시 예를 들면 조촉매로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전공을 퍼지봤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렉트 반응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다이렉트 반응을 못 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조촉매로서 어떤 이 산화성 촉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루테늄 옥사이드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조촉매로 필요하게 되고 앞에 N타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플라티늄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어떤 그런 수소, 일렉트론을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조촉매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은 광청매의 엣지에서 물하고 접촉하고 있는 엣지에서 이거 밴드가 이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전공이 잘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어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원리에서 이제 광청매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을 본다면 크게 이제 두 가지 타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광청매를 일반 파우더 타입으로 만들어서 슬러리 형태로 우리가 반응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은 파우더 자체를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입자막 형태로 필름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광촉매 반응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해석으로 보이는 것도 촉매들입니다. 대부분 이 경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리에 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소나 산소를 얻게 되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이제 하나가 이제 이것은 앞에 슬러리 타입이라든가 이제 입자 보통 이제 입자 촉매의 그 이제 하나의 그 뭐랄까요 그 개선된 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광촉매는 현재 문제점이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 시스템 뭐냐면은 이제 그 산화 반응하고 이 환원 반응을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촉매를 두 가지 시스템으로 가져가가지고 각각의 반응, 각각 반쪽 반응을 따로따로 역할을 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예를 들면 이 산화 반응 경우에는 지금 이제 훨씬 더 이 산소 산화시키는 물을 산화시키는 이 포텐셜보다 낮은 쪽으로 가져갈 수 있고 이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포텐셜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광부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다양한 촉매 시스템을 두 개를 한 번에 써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폭이 넓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반쪽 반응을 분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생성된 전자하고 전공을 반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맥시멈 효율이 50%밖에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다양한 특성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선택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시스템은 앞에서 생물학적 시스템의 그걸 아주 그대로 이제 모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여기 보면 구체적인 예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두 반응을 이어주는 어떤 그 미디에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보통 아이오딘하고 아이오데이트 어떤 이런 쌍을 가지고서 이놈이 두 가지 시스템을 가운데서 이어주면서 반쪽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을 이제 다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은 이것을 다시 이제 환원시키고 이것을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이것을 홀을 다시 이제 이제 환원시키면서 산화시키고 여기서 다시 이제 모든 쪽에서 일렉트론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인터미디에이트가 필요하다, 액션 어떤 미디에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두 번째 타입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슬러리라든지 어떤 입자형의 어떤 우리 공식률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에 뜻은 우리가 지금 이제 포토 일렉트로 케미컬 타입이라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줄여서 PC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광전기화학적 타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상대 전극을 두는 겁니다. 상대 전극을 두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원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보통 경우에 여기서는 입자막을 쓰지 않고 우리가 보통 렌스막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빛에서 똑같은 원리에 해가지고 전자와 전공이 분리가 되면 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연결된 리드선을 따라가지고 상대 전극으로 이동을 해서 상대 전극에서 이제 수소를 발생시키고 바로 자기 전극에서는 바로 이제 산소를 발생시키는 이런 원리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문제 중에서 효율을 아주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시스템은 지금 굉장히 효율이 상당히 지금 앞에 슬러리 시스템에서보다는 신경을 높은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장점으로서 보면은 이제 차지를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운데다가 예를 들면 멤브레인 같은 걸 둔다 이러면은 산소와 수소를 이제 분리해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산소 수소 분리 공정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스템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현재 지금 이제 이 광화학적으로 이제 수소를 만드는 시스템 중에서는 이 광전기학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이 훨씬 더 지금 이제 많은 높은 효율과 상당히 실제 우리가 응용에 많이 접근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하나의 경우가 지금 이제 보면은 앞으로 지금 현재 지향하고 있는 나가 이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안쪽 시스템은 태양전지 시스템이 그대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양쪽에다가 예를 들면 환원성 촉매하고 어떤 산화성 촉매만을 두 층만을 입혀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서브스트레이트 글래스 같은 거라든지 이런 서브스트레이트 위에다가 태양전지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태양전지 위에다가 또 한 층을 이제 아까 예를 들면 산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산화 반응 층을 올리고 산화 반응 촉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촉매층을 올리고 반대쪽에다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환원성 촉매 층을 올려가지고 이 사이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서브스트레이트가 제가 말씀을 글래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글래스는 쓸 수가 없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서스라든가 아주 값싼 서브스트레이트를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서는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결과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예를 들면 보신 대로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서스 같은 데다가 ITO 전도성 막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경청매층을 올리고요, 산화성층을 올리고 반대쪽에다가는 지금 이제 그 산화성층을 올려가지고 캐핑해놓은 걸 말씀드리고 있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한 시도인데 이쪽이 그 바이센스타지 솔라셀이라고 요새 이제 개발되고 있는 신형 어떤 솔라셀 쪽인데 그쪽을 지금 이제 그 광촉매 이 PC 타입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이 경우에는 이제 순수 물만 쓴 게 아니고 이게 포르믹 애시드를 썼는데 실제로 순수 물 분해하는 데는 굉장히 실제로 그 에너지 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요새는 예를 들면은 소위 말하는 VOC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물에 허락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다 더 용이하게 이제 수소 과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안에서 여기서 수소를 발생시키고 이쪽에서 전공을 이쪽으로 이동되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산소를 발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이제 수소를 발생시키는 걸 보여주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그 지금 광촉매 쪽의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지금 이제 이쪽에 광을 예를 들면 태양빛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모든 시스템에서 항상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따지게 되는데, 하나는 그것이 이제 양자 수율, 퀀텀 일두라는 부분이고, 하나는 이제 총괄율. 그래서 우리가 총괄율이라면 잘 여러분 그대로 이해하시는 이제 들어온 빛 에너지 분의 생성된 이제 에너지. 예를 들면 수소 같으면 수소 에너지를 우리가 일렉트로적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총괄율을 얻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버럴 입시시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냥 들어온 빛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에너지 값을 따지는 거고, 이쪽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빛을 하나 이거 포톤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포톤 입자로 따져서 그 포톤 입자 한 개당 몇 개의 예를 들면 이제 수소 아톰이 생기느냐 하는 것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빛이라는 것은 복합광이죠, 그죠? 모든 파장이 한 번에 섞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다 더 이제 촉매를 개발하고 내는 단계에서는, 연구하는 단계에서는 훨씬 더 지금 이 양자 수율 개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반색광, 어떤 모노크로매틱한 어떤 이런 빛을 소스로 써가지고 어떤 우리가 파장을 알고 있는 빛을 소스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그 광촉매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가능성을 다뤄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촉매 개발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반색광을 쓰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스템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복합광을 써가지고 총괄율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바로 앞전에 말씀드린 이제 보통 P시계에는 우리가 지금 내부에서 바이어스를 걸어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중요한 것은 광촉매의 산화 환원 그 포텐셜, 그 밸런스 밴드하고 컨덕션 밴드의 엣지 부분을 포텐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 물을 이제 환원시키는 그 포인트하고 전기학적 포텐셜하고 산화시키는 포텐셜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이미 시스템적으로 자연계산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을 이제 그 AI 캅하느냐에 따른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밖에서 결국은 이제 그 바이어스를 걸어주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바이어스를 외부에서 걸어주기 때문에 외부에서 에너지를 그만큼 주게 되면 이걸 뺀 상태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값은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가변성이 있으면서도 에너지는 들어가지만은 가변성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촉매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P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통 이제 그 이쪽에 혹시 이제 뭐 잘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혹시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쪽에서 문제가 될 때는 항상 이제 따지는 것이 이제 논문 하나 이렇게 있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 그것이 양자 수율 개념이냐, 안 그러면 총괄율 개념이냐, 그 다음에 이제 쓴 라이트 소스가 UV이냐, 비저블이냐, 혹은 복합광이 선라이트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기준이 항상 이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의 세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촉매 개발을 한 거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거 베이스가 이게 캐탈리스트 웨이스트 베이스냐, 아니면 빛을 수송하는 수송 면적 베이스냐,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뭐 몇 프로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준이 달라지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이게 순수 물을 분해하는 거냐, 안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세크리티셜 에이전트라 해가지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항상 이제 수소를 만들려 하면은 스토키오메트로 2대1, 수소하고 산소가 2대1로 만들어지는 게 완벽한 이제 물 분해가 되는데, 우리가 그 반응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반쪽 반응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을 집어넣게 됩니다. 혹은 이미 그 우리가 폐수라든가 어떤 그렇게 이미 갖춰져 있는 시스템도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폐수도 처리를 하게 되고 수도 얻게 되는 이제 일부 양등의 적증을 얻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들어가는 이제 물 외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을 우리가 세크리티셜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런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지금 현재 광촉매라고 조금 더 이제 지금 말씀드린다라면, 지금 광촉매는 크게 본다라면 우리가 지금 이제 UV 가능성 촉매, 그 다음에 가시광 가능성 촉매, 그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료 종류에 따라서 분류된 데라면 산화물계, 홍화물계, 복합 산화물계. 그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제일 많이 이제 연구된 소스 아이템으로서는 타이타늄하고 탄탈륨, 리오뮴 뭐 이런 것들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기주기율계상에서 디저로계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아마 지금 광청매 쪽에서는 제일 많이 연구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많이 아마 보시는 아이템들일 텐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크리피셜 에전트 같은 것들은 여기 이 물을 산화시키는 이 포텐셜보다는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훨씬 이 자체가 되게 쉽게 산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세크리피셜 에전트가 들어가가지고 단쪽 반응을 쉽게 커버해준다면 수소 발생을 그만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준비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말할 것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물을 분해가지고 수소를 그래서 가장 지금 이제 열역적으로 좋은 시스템은 이제 카드뮴 설파이드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카드뮴 설파이드가 제가 타이타늄을 같이 적어놨었는데 이 두 개 다 지금 보면은 이 두 포텐셜들을 다 커버하고 있어가지고 두 개 다 아주 굉장히 물 분해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완벽한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예를 들면 카드뮴 설파이드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지금 이제 산화될 수 있는 포텐셜이 물을 산화시킬 수 있는 포텐셜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를 들면 이 빛에 생성된 이제 전공이 홀이 효율적으로 이동이 되지 않을 때는 물을 산화시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산화시켜버리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프로디라고 됩니다. 그에 비해서 티아우트 같은 경우에는 물을 산화시키는 쪽보다는 훨씬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잘 산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티아우트를 좋은 촉매라고 우리가 보통 광촉매하면 99%가 티아우트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좋은 이유란 이유가 이제 여기 기준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광촉매를 어떤 일반적으로 환경 처리에 어떤 산화 반응을 이용한 쪽에 쓰든 이 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수소를 얻는 데 쓰던 것 같네. 여전히 어떤 티아우트는 좋은 광촉매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런 개념의 원리를 갖고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VOC라든지 모든 이런 세크리피셜 에전트는 전부 다 그 산화 포텐셜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거든요. 물보다는 안쪽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보다는 훨씬 더 쉽게 그런 것들이 산화가 되게 되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아까 제가 이제 광촉매를 현재 이제 Y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포토볼타이크 타입,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슬러리 타입 그쪽은 주로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사용광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좌이광 쪽을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뭐 2000년 이런 게 있습니다만 주로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슬러리 타입 연구가 많이 됐고요. 그 중에서도 주로 지금 이제 그 좌이광 왜냐하면 이제 수로 물을 완벽하게 순수 물 분해해가지고 빛을 얻고자 이제 수소로 얻고자 하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이제 우리가 태양빛보다는 이제 인공광, UV광을 써가지고 이제 그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상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양자 수위광 개념들이 3.5%, 10%, 23%, 동경이과대 같은 데서는 50%까지 양자 수위가 얻었는데 이걸 이제 종합 오버럴 에피션시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뭐 아마 몇 프로 안 될 겁니다. 이 수치는. 근데 최근에 2001년도에 네이처지에 이제 일본 아이스켓에서 이제 발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가시광을 써가지고 이쪽 그 순수 물을 분해해가지고 이게 네이처에 올라간 이 수치인데요. 이 수율이 0.66%입니다. 이게 빛도 거의 가시광하고 자기광하고 어떤 바운드리 쪽에 있는 아주 약한 가시광인데 보시면은 이 정도 가지고서 이제 네이처에 발표될 정도이기 때문에 이쪽 수준의 아마 이 현재 수준을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순수 물을 분해했을 때는 이렇게 지금 분해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 우리가 첨가제라는 소위 말하는 세크리피셜 에전트라는 그런 부분들을 넣게 되면은 반쪽 반응을 이제 그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우리가 지금 가시광을 써서도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양자 수율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저희 연구소 같은 데서 이런 복합 설파이드 계열 같은 것들은 이 오버럴 에피션시 보통 이제 양자 수율이 경우에 따라 아주 천차만별 차이가 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양자 수율 10%로 해도 오버럴 에피션시는 한 1%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양자 수율 수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총괄률 한 1% 정도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이제 그 Y 타입 중에 D 타입은 광전기화 타입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주로 총괄률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거는 그 양자 수율 개념으로 제가 아까 수치들이 지금 발표된 걸 말씀드렸고 이것들은 지금 이제 그 총괄률을 말씀드렸는데 이 데이터가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그 광촉매에 표시가 된 그 소위 말하는 그 1972년도에 그 일본의 그 일본 동경대 후쿠시마 혼다 이렇게 해갖고 원래 광촉매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시스템이 지금 일본에서는 지금 이제 그 VOC 분해하는 쪽으로 지금 광촉매가 대부분 시프트가 되어 있지만 인공개발 방향이 시프트되어 있지만 원래 시작은 원래 그 후쿠시마 혼다 교수 쪽에서 이제 시작을 했을 때가 보통 이제 이
수소 만드는 쪽에서 이걸 시작한 거죠. 그 타입도 이게 PC 타입 원리로 이용해가지고 티아웃을 써가지고 가시광에서 이제 수소를 발생시켰다 해가지고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게 내쳐 올라가면서 지금까지 광촉매 역사가 여기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 PC 타입은 그 뒤로 와가지고 지금 보면 98년, 2000년, 2002년 이렇게 보셨지만은 이 총괄효율이 12%, 4.5%, 8.45%. 예를 들면 지금 제일 이제 하나 관심 있게 보실 것이 이제 이게 미국 그 두께서는 이게 프로이트에 있는 대학인데 타이타니아를 이제 그 카바이드 일부를 부분적으로 카바이드로 치환시켜가지고 UV 보통 이제 티아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UV 촉매, 자기광 촉매라고 알려져 있죠. 그것을 이제 그 카본을 우리가 도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의 한 15% 정도를 아니죠. 15%가 아니고 한 7.5% 정도를 지금 카본을 넣었기 때문에 도핑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당 부분이 이제 격자를 치환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한 8.35%를 얻었기 때문에 실상 이제 98년에 12%라는 것은 이게 거의 지금 태양전지에서도 굉장히 값비싼 원료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효율은 아주 좋았지만 이제 포토코로전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수준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그렇게 지금 보고도 큰 의미가 없었는데 이 수치는 포토코로전도 굉장히 강하면서 값싼 재료를 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2000년에 사이언스에 발표되면서 이 굉장히 이쪽 계열들이 광촉매 쪽에서도 수소를 이용해서 가시광을 써가지고 다시 말하면 태양빛을 써가지고 수소를 만들 수 있다는 이제 그 현실성을 굉장히 쉽게 보여주는 게 한 최근의 결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어떤 지금 이 수치를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 게 지금 아까 말한 슬러리 타입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런 표를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아직 수준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P식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의 NREL이나 이런 데서 이제 미국 DOE 쪽에서 지금 타겟을 하고 있는 이 값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솔라 에피션시는 한 14% 정도가 2015년까지, 2010년까지는 9% 정도 올리겠다. 아니고 코스트를 22% 정도. 그 다음에 내구성을 한 10,000시간 정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타겟을 지금 잡고 있는데 현재 수준이 지금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그래서 비용은 많을 수 없고 아직 지금 수명이 너무 짧죠, 그죠? 아직 100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포트프로니 금방 일어나는 계속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수준인데 현재 수소값이 우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킬로당 지금 이제 피어셀이라든지 어떤 LN차에서 쓰려고 하는 것도 현재 수준이 지금 한 킬로당 6불, 7불 정도 수준으로 제가 얘를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2010년 정도면은 거의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커머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지금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쪽이 가장 현재 여기 광촉매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든 시스템이 바로 지금 비교가 되는 시스템이 뭐냐라면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를 가지고 수전에서 앞서 발표했습니다만 수전을 이용해서 전기분해해서 이 수소를 만드는 것이 지금 이제 두 개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그쪽도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알려진 게 태양전지가 보통 효율이 지금 이제 모듈 효율이 한 12%에서 13%, 14%, 셀 효율이 한 15% 정도 되고 수전의 효율이 보통 한 80% 정도 작기 때문에 곱하게 되면은 한 10%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 두 개를 개념을 한 번에 이제 합쳐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 내지 가까이 한 9% 수치를 얻게 된다면 충분히 커머셜하게 경제에서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면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연구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 남은 시간 한 5분 내지 한 6분 정도는 지금 연구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이템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광 측면으로서는 티아트리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지금 수소와 산소 발생량들 마이크로몰이기 때문에 아주 값들이 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티아우트라든가 탄탈륨 옥사이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소, 산소 발생량들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 마이크로몰인데 우리가 보통 효율 6%, 오버럴 이피션시 1%를 하게 된다 이러면 아마 여기서 대충 이해하시기로는 한 15,000 마이크로몰 정도 되면은 우리가 보통 효율 6% 정도인데 그 정도 양이면은 어느 정도냐 이러면은 우리가 1m 바이 1m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제일 센 탄빛을 써가지고 때렸을 때 효율이 만약 1%라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수소량이라면은 시간당 한 3리터 정도 될까요? 그 정도면 아마 GC 하나 돌리겠죠. FI 하나 돌릴 수 있겠죠. 보통 지금 1% 효율자라면은 지금 15,000 마이크로몰 정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대로 2,000 정도 이 정도 얻어진다라면 그게 효율이 어느 정도 되겠지 아마 수치 대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98년, 94년 뭐 이런 데이터들고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양한 촉매로서 예를 들면 이런 일반 산화물이라든지 이런 촉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일반 예를 들면은 소듐 탄탄액에다가 이 난탄액에탄
계열들을 전부 다 조금 이제 도핑을 하게 됐을 때 이 효율들이 한 3배씩 올라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항상 조촉매가 필요하게 되는데 조촉매를 쓰게 되는 데 따라서 이런 조촉매를 이렇게 분산되어가지고 수소와 산소가 어떻게 이제 별도의 사이트에서 촉매 사이트에서 이제 발생하느냐는 것을 자기들이 이제 스키메틱화 제시를 한 건데, 보시면은 이제 이 란타나 계열들이 도핑이 안 됐을 때는 매끄럽다가 이 도핑이 되게 되면 이런 스텝 구조, 결정학적으로 스텝들이 많이 생겨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쪽에 조촉매들이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면 전자전공을 아주 분리를 이 차이스 세퍼레이션을 아주 영리하게 한다, 그런 식의 이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그 중에 한 이제 이것 앞에 것들이 일반 산화물 계고, 다음 보여드린 것들이 이제 UV계 정촉매 중에서 이제 제일 그동안에 그 많이 연구가 되어 온 청산 페rov스카의 계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우리 수소와 산소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이제 스키메틱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레이어드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소와 발생 사이트와 산소 발생 사이트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일본에서는 주로 이제 보통 일본 도면그룹이라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공용되고 많이 했는데, 이 양반들은 주로 보통 보면 원제로제로 계열들, 보통 이제 레이어드 플레인 이제 결정 방향이 완제로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 계열들 같은 말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 보면은 97년, 2000년을 계열해가지고 아직도 뭐 그렇게 자유항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준이 아직도 항상 뭐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죠.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가 지금 이제 우리 파운드 이주성 교수 쪽에서 지금 하고 계신 완제로제로 계열입니다. 파운드에서 그래서 퀀텀 에피션시 같은 경우는 50도 정도까지 얻어가지고 좋은 논문도 발표하시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유관계 측면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현재의 타겟은 뭐냐면은 자유관계보다는 우리가 자유관계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가시관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 연구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모든 연구 방향은 어떻게 하면 이 태양빛을 이용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가시관계 측면을 개발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이제 주 타겟이 되어 있고, 아마 다음 발표에서 아마 파운드에서 가시관계 측면을 발표한 걸로 이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태양빛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 가까이 차지하는 이 가시관계 측면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이 타겟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가시관계 측면은 이제 만드는 것은 하나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신물질을 합성을 해서 밴드갭이 가시광을 흡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보통 한 2.5 전자볼트 이하의 가시광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레인지의 어떤 밴드갭을 만들 수 가시는 물질들을 서로 합성하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자유환계 물질에다가 음이온이나 양이온을 도핑을 해서 가시광 쪽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하는 노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듀얼 밴드, 듀얼 밴드 타입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화이트 밴드에다가 요즘 많이 하는 이제 엔자임이라든가 포토센스 같은 것들 같이 복합계를 만들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 주로 지금 가시광계 시스템을 활용하는 노력들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시광계 충분히 대표적인 프레밍 설파이드 계를 쓰고 있는데, 이쪽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순수 물 분해는 거의 지금 이제 순수 물 현재 이 가시광을 써가지고 현재 순수 물을 분해한 연구는 아직 지금 일본에서 아까 0.66% 얻었다고 했는데, 요즘 젠스의 문제가 돼가지고 2001년에 얻은 결과들이 요즘에서 굉장히 의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순수 물을 가시광을 이용해서 분해한 결과가 나오면 지금이라도 바로 네이처에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쓰는 뭐냐면 우리가 메탄올이라든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스케빈저를 써가지고 반쪽 반응을 거기서 커버해주고 나머지 반쪽 반응을 위해서 수소를 보통 얻게 되는데, CDS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아주 높은 비율로 우리가 수소를 가시광을 써가지고 지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예를 들면 복합 산화물 계열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복합 우리가 찰코지나이드 하고 설파이드, 셀레나이드, 텔로아이드 이런 계열들을 위해서 합성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난스토키오메트릭 화물들이기 때문에 어떤 스토키오메트를 조정을 함에 따라 가지고 밴드갭 가지고 이 밴드갭 소위 말하는 밴드갭 엔지니어라고 그러는데 밴드갭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는 연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런 총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 몰리포텐 같은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이제 스캐빈저를 썼지만 한 1% 이상의 어떤 효율들 이렇게 어느 경우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것들은 예를 들면 CDS에다 TF 복합계를 써가지고 우리가 지금 올해 발표한 자료인데, 썼을 때도 보면은 일단 순수 물은 아니지만 어떤 이런 이제 아주 높은 효율로 우리 이 시스템을 써가지고 가시광계에서 효율을 지금 한 3% 이상 이런 스캐빈저를 쓴 경우입니다. 이런 우리가 폐수 같은 걸 쓴다 할 경우에는 지금도 가시광을 써가지고 한 3% 이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합 산화물계 말씀드린 거예요. 뭐 옥시설파이드 같은 것들 말씀드린 전문성만 하는 거고 이런 것들 저희들 지금 계속 합성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도핑, 페아웃 같은데 도핑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시관 가져가서 하는 연구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죠. 양이온을 취하거나 음이온을 취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양이온을 취하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처 같은 거, 이치님 같은 경우가 젠슨이 문제 된다고 하는 결과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인등 대신에 니켈을 한 10% 정도 취한을 해가지고 순수 물을 분해서 해가지고 바로 네이처 올라갔었는데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0.6조 양자수를 얻었었고 그다음에 이거 파운드에서 아마 다음 수가 커버하실지 모르겠는데 순수 자외관계 충매에다가 레드 같은 것들 넣어가지고 이런 어떤 색깔을 띠는 가시관계 충매를 보여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일본에서도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이제 그 집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환경 정화용, 대기 아파트 공기 정화용 경충면이라고 아주 요즘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페아웃을 음이온을 취한해가지고 이제 가시광 충매로서 만들었다는 것도 있고 보면은 나이트로전, 카본 이런 것들을 취한해 넣어가지고 가시광 쪽에서 지금 특성을 가진다 하는 결과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2001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었고 다음 슬라이드. 시간 그다음에 아시마는 이것도 탄탈 목사에다가 나이트로젠을 넣어가지고 가시광성을 얻은 것들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이것들도 지금 이거 동행그룹이 이것도 보온해서 아모니아 처리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이제 나이트로전을 이제 넣었을 때 가시광에서도 이걸 보여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슬라이드. 이 음이온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슬라이드. 아까 이거 카본을 넣었을 때도 이런 가시광 흡수성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원래 타이타니아는 380에서 이제 밴드 엣지가 일어나는데 500까지도 지금 이제 흡수가 강흡수가 일어납니다. 가시광 소리가 그걸 보여드리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는 지금 이제 제가 수소 프론트에서 어떤 과제로서 지금 공학적 이쪽 충분히를 제가 연구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지금 이제 여기서 여기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가시광 충매를 이제 이론적으로부터 접근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밴드 구조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양자학적으로 볼 때 이 컨다션 밴드는 타이탄 3D 오르비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밸런스 밴드는 옵션 오르비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어떤 우리가 화물을 만듦에 따라서 이걸 가시광으로 좁힐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 시뮬레이션 한 결과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타이탄에다가 나이트로젠이랑 카본 에스퍼핑을 했을 때 이 가시광 쪽에 흡수성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실험적인 결과들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이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했을 때 보면은 이제 이 밴드 갭 부분에 어떤 갭 스테이트, 인터 갭 스테이트들이 생성이 되면서 가시광 흡수성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시뮬레이션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들 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가시광계 촉매를 지금 이제 실제로 만들어 보고 있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400 이상에서 지금 가시광 흡수성이 일어나는 수가 있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게 되면은, 니클이 들어갔을 때 주로 밴드 갭에 중간 어떤 갭 스테이트가 생기면서 가시광 흡수성, 왜냐면 여기서부터 바로 여기까지만 이거는 가시광 레벨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광 흡수성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옥시전 베이컨시에서도 갭 스테이트가 생겼는 걸 볼 수가 있고, 요즘 일본에서 지금 요새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 엄청나게 쓰는 것들 요새 타이타니아 도핑해야 나온 것도 있는데 말을 들으니까 상업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도 Y 타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는 나이트로젠 이런 것도 도핑해서 하는 타입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산소 베이컨신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타입. 그것들이 실제 상업적으로 지금 이제 가시광 촉매다 해가지고 막 상업적으로 대대적으로 광고 선전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타입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광 촉매를 이제 실질적으로 양자학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기존에 한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타늄 이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전부 다 가시광계 촉매가 아니고 자외광계 촉매죠. 타이타늄 계열, 탄탈륨 계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좀 연구하고 있는 것들은 소위 말해서 디탱게라 해가지고 주로 지금 이쪽은 보면 말씀드린 대로 발륨이라든지 음디움, 킴 이쪽 계열 것들을 그래서 보면 우리가 왜냐 디탱게라냐 하면은 발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만약에 지금 상가 문제를 하게 되면은 이쪽들이 다 전자들이 빠져나가면서 D10이 만났기 때문에 D10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계열들을 저희가 지금 주점적으로 요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자기관계 충매인데 우리가 알루미늄을 비스무스로 교체하게 되면 가시관계 충매가 들어간다는 소리가 다음 슬라이드. 예를 들면 카드뮴 갈레이트와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대신에 비스무스가 들어가게 되면 자기관계 충매에서 가시관계 충매가 지금 시작되는 것을 시뮬레이션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 보온 소결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총매를 만든 것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총매를 만들게 될 때 실제로 만든 거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하고 결정학적으로 거의 유사한 걸 볼 수가 있고.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것들이 지금 이제 자기관계 총매들은 한 300에서 자기관계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이것도 300, 400에서 자기관계 총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비스무스가 들어갔을 때 한 500까지 시프트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가시형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 비스무스 예를 들어서 기본 갈레이트 구제리 중에서 이거 보면 한 500까지 흡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면은 아직도 이건 우리가 지금 순수 물분해 실험 아직까지 지금 요즘 계속 합성해 있는 단계라서 아직 그것까지 시도는 못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지금 UV 충매 실험하던 데다 걸어보면 굉장히 그런 데 좋은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외국에서 어떤 이런 머티리얼 스타디에 굉장히 많은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SR이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고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지금 수소 시체 실험했던 방어 타입을 해서 만들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다음 슬라이드. 이게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NRE에서 앞으로 그러면 수소 시스템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를 피시탁으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그냥 글래스 어떤 보호층을 씌워가지고 그 안에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서 대규모의 시스템을 가져가겠다 하는 것들이 지금 NRE 같은 데서 이렇게 스키미티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